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용어 사용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을 점검하여 봅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장애자, 장애우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말은 일반인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한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일반적이다라는 편견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특정 장애를 표현하던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교류를 나눈 뒤에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더 좋겠죠. 올바른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SNS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 사용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 편 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야, 장애인이냐? 왜 이렇게 못해? 아, 병 좀 닥치고 도와줘. 아, 진짜. 야, 손가락 잘렸냐? 그것도 못해. 아씨, 기마거리냐? 빨리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안 풀려? 저기요. 저기, 지갑. 영상 잘 보셨나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비하 발언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얘 장애인이에요. 선생님, 얘 내일부터 사랑방 간대요. 이런 말 선생님 굉장히 많이 듣곤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약 70%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재학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런 장난하는 발언이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름다움. 바로 그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장애되게 하고 있을 뿐, 장애는 그들의 특성이며 그들 또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것이 장애일 수 있지만 의족이 개발되면서 독립보행이 가능해지고 또한 운동도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장애는 하나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장애를 가졌다 해서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약자인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점을 집중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패럴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럴림픽과 관련된 영상을 한 편 봅시다. Come on, guys! Get back to the baseline! It's too slow! Vamos! Faz a passagem! Vamos, rapaz! Go! Gotta move on now! Come on! You look like a poodle, not a Rottweiler. Venga, che passa che non è va? Vamos! Sai dessa posição! Vamos! Faster! Stop! Not good enough. Your body should be on that line. Allez, venez, les mecs! Push it out, you
stopped you? You're made of metal. Do it again. 10 more reps. Let's go. Valeu, até mais. Vamos pra outra. Obrigado. Tires, get back in the pool.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세 번째, 바로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진로와 장애의 연계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축가를 꿈꾸고 있다면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놀 수 있는 노장의 놀이터를 개발해 보는 것.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든 음악, 부르는 음악들을 점역 악보로도 출시해 보는 것. 반려견에 관심이 많다면 강영욱 씨 같은 반려견 훈련사도 좋지만 안내견 훈련사도 매우 바람직한 직업, 가치 있는 직업이 되겠지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수화 통역사. 또한 공학과 관련한 꿈이 있다면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공학사. 나아가 재활공학사.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장애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나는 특수교사 같은 직업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와의 연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각장애인 분께서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당장 집에 들어갈 때 터치 도어락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도어락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뺨을 재서 이렇게 습관성으로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마치 보이시진 않으니까 뺨으로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몇 센치 이거를 대략 가늠으로 마치 습관성으로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행동을 외우셔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내가 그동안 봐왔던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요즘은 점점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기기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훌륭한 기술인데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기술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들도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동 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 밸류 컴포짓의 임승혁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진동 점자 입출력 시스템은 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철식 점자가 표현이 안 되는 터치스크린 기기에 표시되는 텍스트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진동 자극을 느낌으로써 마치 기존의 점자를 읽듯이 점자를 읽고 모션을 통해서 반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고 시각장애인분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거나 접점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연구실 출퇴근하는 과정 중에 이 길목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애인분들을 우연치 않게 길거리에서 자주 마주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번 길을 걷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분께서 길거리에 계신 행인분한테 본인의 은행 업무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봤을 땐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은행 정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부탁하시고 대신 입력해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불편해도 여실없이 나의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대학원 때 배운 기술 개발의 역량을 여기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서 주변 이제 대학원 선후배들과 같이 모여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분도 없을 뿐더러 접점이 없다 보니까 처음 이 기술 개발 초기에는 무작정 서울 시내 주요 복지관이랑 맹아원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점자 교육사 선생님들이랑 시각장애인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뵀는데, 제가 어쨌든 비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사실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처음엔 되게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너가 왜? 그리고 너가 뭔데? 제 추측으로는 그동안 사실 아무래도 여러 선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번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용만 당한 적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더 그분들하고 내가 진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자주 막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서 저희 조금 개발이 됐을 때마다 맨날 가서 보여드리고 좀 진정성을 보여드리니까 그런 심리적 장벽들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먼저 지금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불편하다, 꼭 진동 점자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게 우리가 불편한데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없겠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우선 저희가 일본 도쿄랑 중국 상해, 베이징 이렇게 세 곳에서 해외 사업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도쿄의 피칭 대회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고, 중국의 기술거래소에서 한 모의 기술거래 투자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보통 그게 돈이 돼? 그리고 시장성은 어때?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 소셜벤처들 같은 경우에 과소평가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무시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크냐 작냐 이것보다 과연 그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 비장애인 대비 굉장히 수는 적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남들은 안 알아줄 줄 몰라도 저희 팀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여실히 이 문제를 직접 저희가 느끼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만나봐왔잖아요. 저희는 이후에도 어쨌든 다수를 위한 기술, 그동안 다수를 위한 기술들에 국한되었던 것들을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들로 기술의 확장성을 넓히자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느끼고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저희가 정말 그분들한테 진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이제 저희도 체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요즘은 뭐 교육 현장이나 수업 모델 같은 것들도 점점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 수업 교실에는 태블릿 PC와 같은 첨단 기기들이 수업의 도구로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새로운 수업 모델들 그리고 첨단화된 수업들 이런 것들은 주로 장애인을 제외한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 간의 이런 교육 수준의 격차 그리고 정보 접근성 격차, 정보 격차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데 점점 더 시대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느냐가 그 개인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곧 개인의 경쟁력의 격차를 만들고 이 경쟁력의 격차가 결국 부의 격차까지 만드는,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 정책에서부터가 그런 정보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장애 유무가 그 학생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나 질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우리가 한 교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세상,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는 사실 거의 계속 기술을 만들고 고도화시키는 한 해였어요. 현재는 진동점자의 개념이 사실 기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일반인분들한테 워낙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진동점자 입출력 시스템 기술이 탑재된 점자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범용 기술을 대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자 목표거든요. 현재는 지금 시각장애인용 기술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특정 장애인이 됐건 특정 소수층을 위한 그러한 이 연결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범용기기를 범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니버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두가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어정으로부터 시작해봅시다.